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BTN 지리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정말 잘 돼라는 구호를 외치고 계신데요. 구호 덕분인지 스님 요즘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안심정사도 이미 정말 5곳인가요? 안심정사가? 6곳. 네, 그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서울에 안심불교 학술원까지 지금 개원을 하셨어요. 네. 그 소식을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서울에 네. 6번째로 이제 도량을 개원을 하고 네. 또 이제 서울은 아무래도 중심권이니까 교육을 네. 하기 위해서 안심 불교 학술원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 그동안 저희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네. 가지 시도를 해봐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교화에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군소 사찰들도 많고 또 새로 시작하는 사찰들도 있는데 마땅한 방법들을 몰라서 네. 방황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네. 또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육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공유를 한다면 코로나 전국에 힘들어하는 많은 절들이 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사구시의 방면에서 네. 일단은 살아남는 방법들, 네. 종교가 살아남고 불교가 살아남는 방법들을 네. 공유하기 위해서 네. 안심불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심불학원이 이 시대에 꼭 맞는 교육 도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지금 안심정사 본부 내에 있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불학원에서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하실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심정사 서울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초구 양재동, 네. 우리가 이제 꽃시장 바로 정면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님? 그리고 스님, 지난 봄에 이미 개강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야 발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초기에 네.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한 200여 명 이상이 네. 또 등록을 했고 또 한 학기 그랬어요. 교육을 해보면서 네. 이 교육이 유용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널리 더 알려서 네. 더 많은 분들이 불교에 접근하고 네. 또 사찰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이번에 이제 전국에 가장 능력이 있고 이런 교수님들도 확보를 했고 네. 또 교학처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네. 힘들어하는 요런 시점에서 네. 좀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 네. 또 방법들을 네. 널리 알리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200명 이상 엄청난 수강생들이 지금 모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가능하게 됐을까? 저희는 오래전부터 인터넷 포교를 네. 일단은 2004년도부터 인터넷 포교를 시작을 했고 그러셨군요. 또 유튜브가 나오면서부터 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불교대학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네.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현재도 돌아가고 있어서 일단 뭐 유튜브라든지 SNS망을 통해 가지고 네.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대면 교육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현재는 국가의 정책을 먹이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찍 비대면 교육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네. 오늘날 빛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많이 스님. 있습니다. 이 안심불학원의 교육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여타의 불교 대학원과는 많은 차별점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보니까요. 그 행복 불교학 그리고 불교 스피치, 사찰 경영과 상담 이런 게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이색적인 과목들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이신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아주 현장에서 포교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신도들이 원하는 것이 고담 준론이 아니라 네. 그 신도들 사는 문제들 네. 현실적으로 네. 그야말로 지지고 볶는 네. 그 속에서 그 고민들을 같이 늘 공유하다 보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 신도님들이 절에 오면 일반적으로 뭐 살겠다가 아니라 못 살겠다 죽겠다 그 그렇죠. 고민거리 네. 덩어리 자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접근하게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5만 가지라고 하는데 걱정이 네. 그 걱정하는 시간에 일단 정말 잘 돼. 네. 이 생각을 한번 하루에 1000번씩만 해보자. 네. 그러면 이제 뭐 요즘 뇌 과학이 발달돼 있어서 네. 그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네. 정말 잘 되는 줄 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임상 실험을 하고 네. 또 구체적으로 많은 불자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게 기도 방법. 네. 구체적으로 그 자세는 어떻게 하고 네. 또 그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그 궁금해하는데 네. 나름대로 그걸 한 30년 동안 임상 실험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자기계발서, 네. 성공학 이런 책들을 보니까 전부 다 불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의 힘이고 습관의 힘인데 네. 내용은 다 불교죠. 다 불교인데 네.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네.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 신도들에게 시켜보니까 이게 정말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순수하게 자기 개발 그만 접근하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네. 불보살님들을 의지하고 네. 이래 하니까 그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도 그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 네. 또 안정 또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네. 정말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아.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널리 네. 알려서 그 부처님이 행복한 네. 방법, 행복해지는 네. 방법들을 예.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이제 더 강하게 네. 갖게 되죠. 아, 그러시죠.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명상 프로그램이다, 스님 말씀하신 자기 개발서다 이런 거 책을 보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다 부처님이 수행하신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방법을 잘 골라다가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우리 스스로가 보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그 꿰는 작업을 하십시오. 네. 또 얼마 전에는 이 사찰 경영 부분 쪽으로 교육 분야를 더 넓히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영 전문가하고 또 신진 학자 등을 새로이 영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영입하실 때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불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열망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해야 네. 되겠다 했더니 전부 다 너무 흔쾌하게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네. 평생 죽을 때까지 배워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좋은 그 고견들 예. 정말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 현안으로 떠오른 게 이제 사찰 재정난을 타개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사찰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저희 어떻습니까? 그 안심 정사를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네. 그동안 30년 동안 쭉 그 연구를 했는데 네. 일단은 그
제 방법들을 가르쳐 준 사찰들이 일단 전부 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금방 오고 네. 또 신도들이 많이 몰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제대로 올바로 공부하고 네. 또 현실에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 살겠다 하는 그런 불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방법을 사찰 경영과 관련된 그 노하우들을 그 배운 분들은 금방 사찰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일단은 뭐 의식 쪽이 예절이니까 네. 의식이 족하지 않으면 예절을 따지고 싶어도 못 따지는 게 그렇죠. 현실이니까 네. 그래서 사찰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네. 세 가지를 일단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네. 불사를 할 수 없고 그렇죠. 둘째는 교화를 할 수 없고 네. 또 세 번째는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네. 불사와 교화와 수행이 세 가지면서 한 가지인데 네.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그 돼야 되는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부분들인데 네. 불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도 괜찮다는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네. 그 이제 알려드리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그 양동이로 퍼나르는 게 아니라 그 수도물처럼 틀면 나오게 하는 그 장치들 네. 현대의 이제 불교의 많은 종단들이 그런 부분들을 시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거의 불교 종단에서는 그 방면에서 실패를 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이프 라인이 형성되지 않고 네. 그 물동이로 날려서 어느 순간에 큰 불사는 이뤘지만 네. 그 다음에 맥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더 이상 유지를 못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 파이프 라인 또 수도를 해서 언제든지 틀면 네.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불사와 네. 교화 또 본인들이 수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 네. 이런 게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지역사회에다 공양미 나누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코로나로 처음 타격 때문에 네. 1년에 85톤 네. 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월 10톤씩 120톤 네. 또 그전에는 이제 그 65톤 그래서 네. 이렇게 쭉 해오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화로 되니까 네. 현재도 코로나 전국이 이제 2년째 돼가는데 네. 지난 7월 달만 해도 12톤 정도가 네. 모여서 이제 지역사회, 네. 지역지자체로 나게 나눔을 되는데 하셨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군법당에 초코파이를 한 10년 정도 네. 그 마늘 작을 때는 뭐 몇 천만 원 했지만 네. 지난해까지 1년에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네. 초코파이 값만 그렇게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서 네. 그 어느 그 행사에서 나오는 기금은 어떻게 쓰겠다. 그렇죠. 요게 이제 원칙적을 네. 정해놓고 하니까 전혀 힘도 들지 않고 또 그 대한민국 불자들이 저는 세계적으로 두 가지가 뛰어나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복력이 뛰어나고 네. 하나는 신심이 뛰어나다. 이 두 네. 가지가 뛰어난데 예. 방법만 잘 제시하게 되면 네. 한국에서 불교가 그 사회 지도 이념으로 네. 컴백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신심이 장하시고 복력이 뛰어난 불자님들이 지금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 세대들을 잘 우리가 포교를 해서 정말 스님 말씀처럼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대들의 그 신심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맥이 끊기니까 문제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네.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불교가 본인들이 좋다는 걸 알으니까 네. 자녀들한테 연결해주고 그렇죠. 자녀들이 불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네.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데 네. 그걸 뭐 한자로 표현하면 편안할 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네. 아는 그 행복이고 네. 락은 성공인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그 가르치는데 불교를 네. 싫어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절대 없죠. 예. 그러네요, 스님. 그런데 이 안심불학원은 입학 자격도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뭐 되죠? 특별한 자격보다는 이제 어쨌건 가나 부처님 법을 통해서 네. 인생을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고 네. 또 행복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공적 삶을
살고자 하는 네.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점차 나아가서 저희가 사찰 관리를 2년 수료하게 되면 네. 사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서 파견을 하려고 해요. 좋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조계종에 몇천 명 되는 포교사들 네. 정말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최고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태고종에는 네. 전법사라고 있는데 네. 굉장히 능력들이 나름대로 있는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또 노후에 제2 인생을 살면서 네. 또 부처님 모시고 인도에 이제 자녀들이 다 안정되면 유행기로 해서 집을 떠나서 그렇죠. 살림 수행을 갔던 것처럼 네. 이제 가정을 떠나서 네. 사찰로 들어와서 네. 제2의 어떤 수행기로 접어들 수 있는 네. 그러한 여건들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 하고 이제 또 2년 수료하게 되면 네. 대학원 지나가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이왕이면 학문적 소양을 네.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죠. 또 이제 6개 곳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많은 곳에 사찰이 생기는데 네. 저희가 한 지자체에 보통 1년에 쌀이 12톤 정도 들어가는데 네. 이제 이분들하고 해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네. 그 지자체하고 검토를 해서 네. 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대학원, 대학 네. 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네. 학점은행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전부 다 왜냐하면 현재 모두가 다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네. 좀 더 고등 불교 네. 뭐 석박사도 다 그냥 할 수 있고 그래서 예. 불교를 잘 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질들 개발해 주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지금 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스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서 각 사찰의 사찰 관리자들 또 이렇게 또 배출을 해내신다고 하니까 그 또한 아주 앞으로는 사찰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제도로 또 안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출가자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지금 스님께서 사찰 몇 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태고종도 그렇고 천태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 스님이 3개, 4개를 지금 사찰 경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조계종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조계종도 그렇게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출가자가 뭐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종도 그러한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 이제 안심불학원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하여간 코로나 이후에 그 사회를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불교 세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VR 네, 또 AR, 뭐 AR, 네. MR 네. 그래서 지금 뭐 XR이라고 그래서 익스텐디드 네, 리얼리티 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예, 가장 정확한 종교는 불교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차피 우리 삶 자체가 가상현실로 보는 것인데 네, 그래서 가장 맞는 종교인데 이 종교에 이 시대에 맞도록 네, 불교의 구조들을 바꿔서 네,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불교가 가장 앞장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현재는 한국 사회에서 네. 불교는 마이너리그입니다. 네, 왜 마이너리그냐면 제가 아는 지역에 불교 문화 해설사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12명인데 다 12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 문화를 해설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사찰에 와서 이분들이 사찰에 와서 음식 안 먹는 건 당연하고 네, 손가락질해 가면서 저거는 석가모니불, 저거는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 향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네, 향교는 유교식 예절을 정확하게 배워서 네, 그 방법에 통과를 해야 네. 문화 해설사를 시킨단 말입니다. 네, 근데 불교는 그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전부 다 저거는 해가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아주 무리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어서 네. 그 불자들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조계종 총무원장 어느 스님하고 네. 우리 이거 바꿔보자. 네. 그래서 사찰 예절 문화사로 바꾸자. 네. 예절을 해서 가면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네. 전부 다 예절부터 가르쳐야지 문화 해설사를 시켜놓으니까 타종교인들이 네. 불교를 전혀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그 똘똘 뭉쳐갖고 네. 불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찰 관리뿐만 아니라 예절, 문화 이것을 가르치는 네. 쪽으로 그 교육을 시킨다면 네. 잠깐이면 그 부분도 뭐 요즘 말로 완샷이면 완샷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 포교 사단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성된 그 포교 사단들을 그 교육을 시켜서 문화까지도 교육을 그렇습니다. 시키면 네.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각 그 이제 지금 태고정도 그 부분 또 천태정도 조계정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지자체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 계신 어른 스님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네.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네, 그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일단은 불교 문화 부분하고 네. 또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네, 그 쉬우면서도 네. 간단하면서도 안 배우면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포교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그 정책적으로 밀어서 네, 그 예절 문화, 그 문화 해설사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마이너리그로 절대 못 뚫고 들어가니까 네, 그 문화 예절 문화를 네. 하게 되면 네, 그분들은 부처님 전에 가서 절 않잖아요. 타종교인들은.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네. 다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불자들이 이 부분을 관심을 안 가져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억지로 데리고 가서 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좀 불자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것도 좀 잘 소개를 해서 분위기 형성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희망적으로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대망에서는 태고종 안심정사 안심불학원 회주이신 법안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 안에 따뜻한 희망이 싹 트는 시간이라 제가 굉장히 마음이 훈훈한데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ARS를 통해서나 붓다회를 통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셔서 이 시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교TV를 믿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좋은 방송,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동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께서 이제 회주로 계신 안심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1년 창건 이후에 어느새 전국구 사찰로 자리매김을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찰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주지 스님들은 도대체 우리 법안 스님은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전국구 사찰이 되었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네. 일단은 신도들이 와서 네.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집보다 따뜻하게 네. 여름에는 집보다 시원하게 그래서 이제 편하게 올 수 있는 네. 부분들이고 일단은 현재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먼저 기복 기도를 좀 하자. 네. 기복 기도를 해서 그 여건을 일단은 만드는 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 람림에 보면은 상사도, 중사도, 하사도가 있는데 네. 그러한 수행을 들어가기 전에 현실적인 여건들, 네. 요 부분들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약사신앙, 약사사상으로 했는데 네. 그 약사신앙은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장수, 득장수, 건강 문제, 네. 또 구부요, 득부요,
그 경제 문제, 네. 구관이 득관이 사회 생활 문제, 네. 또 구자녀 득자녀 자녀 문제 네. 이런 네 가지로 그 요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해 보자. 네. 부처님께서 해결된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네. 안 될 일이 없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취하는 횟수들이 높아지고 네. 또 본인들이 저희는 이제 6개 도량에 전부 꽃들이라든가 화분들이 올라올 때 한결같이 전부 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본인들이 부처님이 감사한 부분들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가장 힘들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누구든지 오면 부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하고 함께 계시네 이 부분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이제 불자적 소양들, 네. 불자적 심성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비이사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네. 그 신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 또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려고 하는 사서법, 네. 보시에어 이행 동사들이 네. 자연스럽게 조금씩 스며들어가니까 이 공동체가 이제 발전이 되고 네. 그 부피가 커지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스님께서는 참 별거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스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꾸준히 그렇게 기도의 원력으로 나아간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스님의 그 원력이 지금 전국구 사찰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심정사의 불교 신행을 이 지장경, 독경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이 지장기도를 이 신행의 중심으로 삼으신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많은 불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전부 다 그 금생만 놓고 보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 잘못 만나서 또 부인 잘못 만나서 네. 부모 잘못 만나서 네. 또 자녀 잘못 만나서 전부 다 남의 탓이 되는데 그렇죠. 이를 불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이래 네. 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좋은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과법인데 그렇죠. 예. 인과법을 야 네가 짓고 네가 받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 지장경을 그 천독 읽고 이천독 읽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전부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이제 신도들이 알아채는 거예요. 네, 결론은. 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 생각 하나 바꾸니까 정말 천상락이 거기 있고 극락이 여기 있네요. 네. 그동안 원수로 보이던 남편, 원수로 보이던 부인이 네. 그렇게 이뻐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자녀들이 그 엄마를 보고서 너무 행복하다고 네. 이런 게 이제 딱 하나를 인정을 했는데 네. 인과법을 인정하고 이건 틀림없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일 거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 신앙 상담하러 와서 네.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부인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분 이야기를 안 하고 당신 이야기를 해보자. 네. 너는 이렇게 살고 성격이 이렇잖아. 네. 전부 다 네가 짓고 네가 받는 거 현재 하고 있는 거네. 네.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그걸 인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인정을 하면서 제 운명이었군요. 그러거든요. 네. 바로 당신 운명에 당신 파트너는 그 객으로 손님으로 오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고 당신 남편, 당신 부인 다 손님으로 오신 분인데 네. 손님을 잘 대접을 해라. 네. 인과법을 깨닫고 나서는 예. 전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인과법을 인정을 하고 네. 그 속에서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네. 수월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선택을 하시게 되셨군요. 가장 뭐랄까 우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읽고 터득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스님께서 선택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은 기도에 앞서서 신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5가지 방법으로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사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네. 그리고 또 많은 불서를 읽다 보니까 네. 불자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네. 그 일단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또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건강은 어디에서 올까 했더니 공양을 잘 올리는 분들이 건강하게 된다. 그 생각을 그걸 너무 간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BTN에서 생활본문하면서 공양을 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 하니까 저 스님은 공양 올리라고 한다고만 하는데 네. 아니다. 나한테 올리라고 한 적 없다. 부처님께 올리고 네가 그 복을 받아라.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고 그렇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일단은 봉사하는 모습을 네.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절에 가서도 이렇게 공양 잘 올리고 네. 공부 잘하시고 봉사활동도 봉사도 열심히 잘하신다. 하고. 이걸 보면서 자녀들이 네. 당연히 훈습이 되니까 네. 자녀들 잘 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포교를 하는 것은 자기 인격이 완성이 돼야 네. 그분을 믿고 사실은 절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보니까 또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네. 절대 불교 못 가겠네가 아니라 네. 우리 시어머니 인격을 보니까 난 무조건 저 종교를 믿을래.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네. 가르쳐 주는 거지. 네. 맞습니다. 시어머님이 절에는 열심히 나가는데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는 고약하게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안 따라가죠. 당연히. 그러면 어깃장 놓느라고 더 다른 종교 가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께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신데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또 병마와 싸우느라고 7년 동안이나 이 폐를 앓으셨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마와 싸우면서. 네. 뭐 저는 이제 70 학번 때인데 네. 그때만 해도 폐결핵은 굉장히 큰 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장 좋은 젊은 시절을 7년간 폐결핵으로 이제 알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관세음 보살님 기도만 있었고 네. 또 관세음 보살님 기도를 그야말로 그냥 정말 열심히 그 네. 길이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으니까 네. 7년간 앓았던 폐결핵을 7년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미 그렇죠. 병이 깊을 대로 깊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관세음 보살 연부를 했는데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일밖에 안 돼서 네. 그때 3일간 정말 24시간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나서 네. 그 폐결핵 병으로부터 제가 탈출을 한 거예요.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병고라고 하는 네. 괴로움으로부터 네. 관세음 보살 기도로 해서 낫고 나니까 네. 기도하면 다 되는 거네. 네. 불보살님들의 유실력은 네.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보다 네. 그야말로 불가설이로구나.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네. 이제 그 계기가 저한테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신앙으로 와 닿았고 네. 어렵고 힘드는 거 올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적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누구한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네. 이제 불자들에게 어려워?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때로는 병고,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네.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니까 네. 신심이 생기게 되고 네. 그 신심들이 이제 오늘날은 하나의 작은 대가를 이뤄서 네. 나름대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왔습니다. 그러시죠. 스님도 그렇게 정말 사경을 헤매실 정도로 그렇게 병마와 싸운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또 기도 가피를 확실하게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기도 가피를 확실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또 불자들에게 설득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스님께서는 평생 법당 하나 마련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수개월마다 불사를 하나씩 이뤄내시는 이런 참 큰 일을 하고 계신데 놀라운 원력의 이 바탕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스님께서 네.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불사하고 싶으면 계율을 지켜라. 네. 계율 지키는 거하고 불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단은 완전 채식하고 오신제일체 입에 대질 않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흰죽만 3끼를 먹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체 음식 같은 걸 일체 들지 않으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추가로 또 복을 지을 수가 있었고 네. 또 그 복을 지으면서 다른 쪽으로는 일체 부처님께 받은 것이니까 네. 부처님 법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유가 생기면 이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온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절들을 인수해서 절들로 계속 유지되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네. 인수하다 보니까 이제 6곳이나 됐고 아, 그러셨군요. 또 그 절들이 네. 또 현재는 각 지역 중심마다 잘 네.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네. 또 사회의 봉사 활동을 잘하는 절로 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큰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찰이 어려워서 폐사되지 않고 그래도 그 사찰이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으신 스님의 역할이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교육 잘 시켜서 또 사찰의 경영 주체들이, 운영 주체들이 그 안심불학원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전법행을 하고 계신 우리 법안 스님이신데 그래도 아직도 못다 이룬 성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계획은 네. 이제 전국에 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사찰들이 네, 전부 다 지역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뭐든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종파에 관계없이 네, 또 때로는 이제 필요해서 네. 저에게 신도들 상담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네. 또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시면서 네. 교화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네. 뭐 종단이라든가 이런 상관없이 예.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고 네. 또 같이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서 네. 다시 우리가 고려시대처럼 불교가 국가의 네. 지도 이념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네. 지도 이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네.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의 원력만큼 스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정말 스님께서 수로를 잘 놓듯이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을까. 그동안에 잘 놓아 오신 것 같아요. 그 물줄기를 따라서 잘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BTN 불교TV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님께서 남겨주시는 덕담도 좋겠고요. 또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 또 네. 지대방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를 리드하고 좋은 소식들 전하고 이 방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불자들이 동시에 다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후원을 확대해서 아직도 지구촌에는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 BTN이 못 들어가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제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ARS 한 통화 또 후원, 붓다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후원해 주시고 이 후원한 공덕은 법공양, 법보시 공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공덕 자체가 수승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다고 또 이거 해갖고 되겠어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전 세계로 발전해 나가는 불교 모습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
ARS 붓다회 또 많은 후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스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우리 지대방에 나오셔서 귀한 말씀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안심불학원에서 공부하는 불자들이 앞으로 전국에서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또 환희롭게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안심정사 회주이신 법안 스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함께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라고 하지요.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기도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더욱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법안 스님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강일 불자님, 김수진, 박기옥 불자님, 그리고 서지영, 최경란 불자님, 윤민자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붓다회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 귀한 분 모시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